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장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 좀 파란색 일색이죠. 그러니까 시가를 고가로 해서 장중 흘러내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각각 3에서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높습니다. 1,550원 선에 육박한 환율 장중에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장 초반에 2조 가까이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무거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힘을 못 쓰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압력 느끼게 하는 상황입니다.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큰 최근 시장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장을 잘 견뎌야 될지 우리가 전략을 긴급 점검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신현용 연구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신현용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또 퀀트 관련한 리포트도 아침에 내셨는데 잘 봤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그 변동성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주가 그 변동을 초래하는 원인, 전반적인 시장 성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주가가 급등락을 하게 되면은 결국엔 그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또한 급등락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은 이게 계속해서 쏠림이냐 순환매냐의 엇갈린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민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쏠림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쏠림 수혜가 계속 나타나는 밸류 부담이 있지만 쏠림 수혜가 나타나는 애들을 계속 추가 매수해 나가야 될 거고,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익은 괜찮지만 주가가 쏠림의 수혜를 받지 못해서 주가가 단기간에 내려온 저평가 기업을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거 성과들을 좀 백테스트를 해봤을 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서 부담이 있든 밸류에이션이 단기적으로 내려가서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되든 그 두 가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 결국에는 이익이 계속해서 개선세가 나타나는 종목들에 주목을 좀 해야겠더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의 이런저런 성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 공략을 어떻게 해서 나의 수익률을 지키고 끌어올리느냐가 관건 아닐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럼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7월이 곧 7월 2분기 실적 시즌이 곧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7월 동안에는 실적 시즌 특수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게 지난해 9월부터 반도체 업종이 주도 업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나가면서 사실 매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 첫 월에 상당히 높은 성과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적 시즌 특수로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들이 상당히 성과 또한 견조하게 나타내더라. 그래서 실적 시즌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트래킹해 주시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들을 포트에 담으시는 게 조금 더 성과 측면에서는 안정적일 수 있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익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익이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몇 종목만 좀 골라주신다면 저희가 투자할 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난주 자료에서 이번 주 자료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제 이 과거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뜯어봐서 혹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기준들은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이 되는데,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추정치가 뭐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낮은 게 상향 조정되는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될 확률이 높더라 하는 부분들이 확인돼서, 해당 기준들로 이제 종목들을 좀 뽑아보면 SK, APR, 아모레퍼시픽, 한전기술, 하나비전 정도 좀 스크리닝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세계랑 롯데쇼핑, 심택까지도 스크리닝이 됩니다. 네, 이익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탑5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략들 자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신현용 연구원을 연결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와 더불어서 종목 옥석 가리기 이런 부분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황 상황 보고 나서 저희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코스피의 변동성이 심화됐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쉬어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을 이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다만 JP모건에서는 올해 코스피가 15,000까지 갈 것이다 라면서 이 조정 시에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라는 의견도 냈으니까 오늘 장 후반까지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는 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하락하면서 거의 4%대 하락을 가져가고요. SK하이닉스도 4% 넘게 밀리면서 일종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SK스퀘어 같은 종목들, 그간 지분 가치로 부각됐던 종목들까지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어갑니다. SK스퀘어 8% 가까이 밀리는 가운데 그래도 SK가 어제 26%가량 급등하며 마감했는데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곤 있지만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장 초반에 대비해서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4% 넘게 밀리고요. 삼성물산도 오늘 장 초반 상승하면서 움직여줬는데 모두 이를 반납하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 0.7% 가까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가 부각됐던 종목들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그래도 시장 안에서 강합니다. 대부분 빠지는 가운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0만 원 선까지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급등했지만 이번 주에 검은 화요일에 큰 폭으로 밀렸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 급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MLCC 관련된 ETF가 미국 시장에서 상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상장 후에 아시아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근거가 나온 이후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안에서 무라타이어 MLCC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섰습니다. ETF에 편입될 가능성이 부각이 됐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강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별 장세에서 올라줬던 종목들까지 오늘 일제히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이노텍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지만 제한적인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다라는 점 체크되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두나무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장 초반 튀어 올랐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약 2.4%가량 상승 중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들 어제 주목에 이어 오늘도 장 초반 상승으로 움직여졌습니다만 3%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69달러 선까지 WTI가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좋았는데 오늘 다시 70달러 선 위로 조금 올라왔고요. 국제유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주들이 오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점 체크됩니다. 이외에 오늘 조선주도 하락하고 있고 하나오션 4% 넘게 밀립니다. CPSP 7월 7일 이전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일단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빠르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4% 넘게 하락,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일제히 낙폭을 키워가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이 강합니다.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 투톱이 쉬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이 확인되는데요. 특히 호남권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라는 계획, 이제 이르면 29일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공정뿐만 아니라 전공정 장비 기업도 호남권에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좋습니다. 특히 테스 같은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이 일제히 튀어
오르는 가운데 테스가 11% 넘게 급등 중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도 2%, 5% 급등하고 있습니다. PSK도 7% 넘게 상승, 앞서 SK하이닉스의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밝힌 VM까지 5% 넘게 오르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장비가 굉장히 강한 상황입니다. 심텍 같은 기판주도 좋습니다. 6%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는 오늘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실적 기대감 붙고 있는 파마리서치가 2%가량 올라주면서 미용 의료기기 따는 그래도 견조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그간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오늘은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특히나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급등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5천억가량의 투자 규모를 유치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국민성장펀드의 제1호 제약바이오 투자 기업이 됐습니다만 오늘 정규장 들어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약 6%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파마리서치는 2분기 실적 기대감 붙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방한객도 증가를 하면서 파마리서치 2분기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는 증권가 전망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장비주가 주인공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좀 받쳐주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코스피보다는 작습니다. 코스피는 3.4% 가까이 밀리면서 8,62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9시 30분에 8,600선까지 내려놓으면서 8,500선까지 저점을 낮췄는데요. 그래도 이후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여전히 8,630선 부근 3% 가까운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9% 가까이 밀리면서 871포인트 지나가는데 그래도 낙폭이 좀 제한적입니다. 코스닥 안에서 소부장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도 코스피는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1조 7천억가량 팔면서 이번 주 내내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월 한 달 동안 약 47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한국 시장 팔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코스피 팔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외국인 비중은 역대 최고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중이 많은 만큼 리밸런싱 차원에서 팔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900억가량 팔고 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매도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개인은 1조 7천억가량 순매수하면서 오늘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들어오는데요. 외국인이 2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도 1,100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는 이 메이저 주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1,400억가량 팔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을 바라보는 메이저 주체 수급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파란색 일색인데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PCB 그런 업종 안의 종목들로 좀 추려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또 메리츠증권에서 PCB 재진입 기회가 왔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두로 해서 오늘 좀 머니코드를 스토리텔링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최근 한 달 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 PCB 업체들의 주가가 해외 PCB 업체 대비해서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어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쪽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받아가는 밸류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국내 PCB 업체들이 해외 경쟁사 대비해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밸류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재진입의 기회를 볼 때가 됐다라는 인식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그런 대목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PCB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쪼개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뭐 삼성전기, MLCC 미국 ETF 편입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른 흐름들도 있지만 어쨌든 관련주, PCB 관련주가 오르는 이유 그리고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또 양봉의 차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의미 있는 그런 리포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판 업체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에 그러니까 판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좀 성공적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올해 들어서 해외 PCB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성공적으로 판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PCB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판가 인상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서 주가가 쉬 반응 못한 흐름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월 이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제품도 그렇고 전통, 그러니까 레거시 제품도 그렇고 판가가 인상이 되는 그렇게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1년으로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판가가 올라가면은 왜 실적이 좋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를 팔아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더 그런 흐름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CB 구성하려면 이제 원재료가 필요한데 원가가 하향되는 부분도 톡톡한 또 구조적 진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리와 금이에요. 근데 구리와 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향 이런 부분이 되면서 그게 이제 안정화되면서 훨씬 그거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하향에 따른 긍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전통 그쪽에 대한 제품이 더 많아서 레거시 제품이 많이 있는 바 이렇게 되면은 원가가 더 하향이 됐을 때 훨씬 누리는 이익이 해외 기업보다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판가 인상,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 하향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증설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앞서서 뭐 대만 같은 경우도 ABF라고 해서 이 ABF가 반도체 고성능 기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팔아도 수익이 훨씬 많이 날 수 있는 구조가 ABF 기판 이렇게 딱 공식처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이 세 종목 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으로 오늘 파란 시장에서도 나홀로 강세 힘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이 ABF, 고성능 반도체용 기판, 증설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일단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면적으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면적, 크게 만들고 고다층화, 수직으로 싹 쌓는 그런 흐름들, 또 미세 회로화 이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결국 캐파가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하이엔드 제품을 많이 양산해낼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이엔드 제품으로 시장 입지를 단단히 할 수 있다. 이거에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판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증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TLB,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업입니다. TLB도 오늘 오르고 있어요. 근데 메모리 모듈 PCB 수요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을 잘 짜고 있는 거고요. 대덕전자도 대규모 증설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택, 오늘 심택도 긍정적인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200억 원 정도 자금 조달 이슈가 벌써 가시화됐습니다. 이런 흐름들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유달리 강한 흐름들이 이 PCB 업체에서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앞서서 저희가 신현용 연구원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변동성 파고 있는 장에서도 이익 체력이 괜찮은 기업들은 간다. 그래서 7월부터 2분기 실적 시즌 또 시작이 될 텐데 관련주들 흐름들 면밀히 보시면서 전략 잘 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얘기 좀 자연스럽게 해볼 만하죠. 일단 LG 엔솔과 삼성 SDI가 이렇게 시장이 떨어질 때 비관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지는 거니까 그때 매수 진입 기회로 활용해도 되나 이렇게 전략적인 발상을 하는 것도 최근 시장에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LG 엔솔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매력이 좀 커졌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ESS 쪽 보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쪽 같이 맞물리면서 데이터에 대한 함의 이런 부분을 보면 괜찮은 그런 리포트여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적으로 보겠습니다. 5월에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이 1년 전에 비해서 26%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ESS 이 설치량 이런 부분은 월별로 들쭉날쭉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조정되는 데이터도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그리고 오히려 누적 설치량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일단 5월만 봤을 때 ESS 신규 설치량은 1년 사이에 26% 줄어들었지만 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1월부터 5월까지죠. 그 누적 설치량을 봤을 때 오히려 신규 ES 설치량은 늘었습니다. 플러스 20%로 늘었고요. 그리고 4월만 하더라도 글로벌 누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설치량을 본 거죠. 그거 역시 38%로 성장하는 바 오히려 늘었다라는 걸 방증하는 자료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봤을 때 신규 설치량이 74% 굉장히 절대적인 비중이잖아요. 그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력망 ESS인데 그걸 5월 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 1년 전보다 32%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누적으로 해서 1월부터 5월까지 얼마나 설치됐냐 그 량을 쭉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이제 북미 그리드 ESS거든요. 누적으로 봤을 때 24%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68%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은 설치량이 플러스가 되니까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제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 설치량을 좀 봐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태양광이 나옵니다. 일단 풍력은요. 풍력과 연계한 ESS 설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66%인데 태양광이 어마어마해요. 태양광이 113% 정도 성장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태양광과 연계된 ESS가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고요. 그리고 그리드 ESS 내에도 5월까지를 봤을 때 51%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워낙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망 구축이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EU에도 보조금을 막 뿌려주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9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되나요? 그 규모인데 용량 시장을 승인했다. 쉽게 얘기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런 보조 장치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간 연간 약 9억 유로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정책적으로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공급망을 영내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AI 시대에 그런 과제가 돼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K 시장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은 결론적으로 ESS 발전 설치량 괜찮고 태양광과 연계되는 거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셀 메이커들 긍정적인 흐름들 중국의 의존도를 다른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낮추기 때문에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쌀 때 LG 엔솔이나 삼성 SDI 매력은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 더 매력이 붙는다라는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이 리포트도 중요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보면은 목표 주가가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목표 주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만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브레이크를 좀 걸어줄 만한 그런 단서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보고서를 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29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일단 양극재 소재 관련해서 매출 공백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는 불가피하대요. 그런데 3분기를 기점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됐고요. 양극재 다음에 이제 음극재 물량 같은 경우에 2분기는 저점일 것으로 보이는데 저점 대비해서 조금 턴 어라운드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GM 물량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배터리 물량이 좀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긍정적이고 하반기 좀 유의미하게 좀 보실 부분이 있고요.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괜찮잖아요, 흐름이. 그런데 이게 하반기에 미국 쪽에서도 조금 더 훈풍이 간대요. 그래서 하반기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쪽 보고서를 보면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M이나 미국 ESS 쪽 그런 밸류체인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부분 살펴보시고요. 다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목표주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전반적인 전략 수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아베스틸 지주 BNK 투자증권에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드리면 이 세아베스틸 지주는 철강 중소형주 탑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매수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업 시켰거든요. 근데 이 증권사가 2월에 투자 의견을 보유로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나온 리포트여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의견을 올렸는데 워낙 이제 철강 섹터의 분위기가 막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매수로는 올렸는데 목표 주가는 왜 떨어뜨렸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유를 좀 말씀드렸고요. 스페이스X 기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좀 주가가 못 가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만 매수에 또 투자 의견을 업시킨 이유는 실적. 이 부분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인상 효과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세아베스틸 그리고 창원 특수강 있는데 계절적인 성수기가 맞물려서 판매량이 괜찮고 ASP라고 해서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또 올라가면서 실적에 붙는 그런 양상이 좀 있습니다. 하반기 기대할 요소가 있더라고요. 중국산 본강 반덤핑 판정이 나면서 이쪽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다 보니까 수급이 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에 미국 특수합금 공장도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여기 이제 섹터 중에 특수강 본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수요가 붙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산업에 쓰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만들 때, 배 만들 때 쓰이게 되는데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붙는 거고 건설기계 에너지향 수요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밑그림 그리실 때 하나의 그런 이슈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지금 이제 코스피가 8,668선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장 초반부터 막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1조, 그리고 2조 가까이 팔고 있잖아요. 근데 환율도 부담입니다. 환율 오늘 보면은 1,550원 선에 육박할 만큼 장중에 좀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 흐름을 잠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달러 강세 영향을 좀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순매도가 좀 지속이 되면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수급 같은 경우에도 제한이 되고 있는 거고 금융위기 때 그러니까 2009년도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가 1,597원인데 거의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60원대가 고점이다라는 시장은 좀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1,550원 선, 뭐 49원 선까지 올라갔으니까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환율을 누를 수 있는 요소는 있는데요. 수출업체 내고 이슈, 그러니까 환율이 그 달러가 많이 이제 풀리게 되면 환율을 누르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있을 수 있고요. 또 엔화와 원화가 동조화하면서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일본 외환 시장의 개입 가능성이 있으면 엔화 약세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거는 원화 약세거든요. 역시 엔화 약세를 누르는 일본 당국의 개입, 그러면 원화도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조화 가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에서는 환율 전망을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내놨고 연평균 1,509원 내외로 봤거든요. 결국 환율은 1,500원 선 상수에서 당분간 높은 상황에서 좀 이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6월 거의 말이잖아요. 7월 1일 날 이제 상장 폐지 강화가 됩니다. 이런 정책적인 이슈를 잘 보시면서 판단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혹시 포함이 됐으면 빠르게 좀 대처를 하시면서 향후 상황을 좀 주시하시는 게 좋겠죠. 일단 시총과 그리고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제 나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300억 원, 코스닥 200억 원, 주가 1,000원 미만 후보군들이 상패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는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이거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잠시 좀 읽어드리면 30 거래일 연속 미달이 됐을 때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90일 연속인데 그 동안 90일 동안 연속해서 45 거래일 기준 개선이 안 된다 했을 때 즉시 상폐가 됩니다. 예, 시장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시 위반 벌점 같은 경우에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15점에서 10점으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됐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SK증권에서는 전체 시총 영향은 제한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이 200여 개의 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뭐 홍보도 좀 해야 되고 주주들에게 별도 통지 또 알려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7월 1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패가 강화된다. 내가 가진 종목들도 여기에 포함됐을까? 좀 면밀히 주시하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좀 이제 누르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를 또 어떻게 우리가 좀 가지고 가면서 전략을 수정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2 이난희 파트너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방금 전에 앵커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7월 1일이죠, 그죠? 7월 1일이 우리 그 코스닥 시장 30주년 기념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와 맞춰가지고 이 동전 주식들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뭐 시행일로 본다 이러는데, 사실 이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한 800개, 900개, 한 800개 정도 된다면은 사실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종목이 더 많아요. 한 1,700개에서 한 1,800개죠.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코스피에 상장하기에는 조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에는 뭐 특례 상장이라든지 조건이 좀 완화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이 이제 좀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동전주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7월 1일이니까 좀 한번 그걸 좀 숙지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우리 시장 오늘도 보면은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뭐예요? 반도체를 빼고는 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테마도 지금 뭐가 만들어집니까? 반도체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호남, 반도체 공장과 관련된 얘기들 어제 뭐 25일 또 이재용 회장이 청와대 만찬에서 이제 반도체 지방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런 최종 논의를 했다라는 부분. 사실 이 반도체라는 거는 당장 내가 오늘 지어가지고 한 달 만에 만들어지는 공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랜 시간,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그죠? 그게 지금 보면은 투자하는 금액이 1,000조입니다. 1,000조면 좀 상당하잖아, 그죠? 우리 1년 예산을 뛰어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역시도 지금 이 호남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최태원 회장이 30일 날 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정 부분에 있어서 뭐 전공, 후공 할 거 없이 모든 걸 다 이래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때마침 29일 날 그 예정돼 있는 그 간담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뭐 또 남한토건도 상한가를 쳤네요. 어제 서산이 장중 하한가를 쳤다가 시간에 상한가를 쳤다가 그죠?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금호타이어라든지 그죠? 서산이라든지 뭐 일신방지, 뭐 강주 신세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말로서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 이게 된다고 해서 내일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어떤 뭐 매출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그게 필요하고요. 여전히 지금 오늘도 지난 이틀 전에 그죠? 여러분들 제가 간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지난주 수요일 아닙니까? 그죠? 그때 주가가 폭락했어. 그 이후에 오늘 목요일, 금요일 그죠? 목요일 날 반등을 주고 오늘도 살짝 조정을 보고 있는데 오늘의 좀 다른 점은 뭐냐면은 그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모두 다 눌렸거든요. 거의 한 10%대 그죠? 오늘도 지금 보면은 한 3%대의 어떤 하락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때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 있어서 부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있어도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테스를 필두로 해서 테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니까 그 납품 비율이 뭐 80% 그죠?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지금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테스나 PSK나 그죠? 또 뭐 심텍이나 지금 오늘 오닉 IPS나 그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지금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빠져도 그죠? 거기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두렵거나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금요일이고 한번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외인들이 주구장창 지금 팔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를 상향시키는 이제 뭐 10,000포인트에서 12,000포인트 이제 15,000포인트까지 나오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죠? 그들이 우리를 꼬셔가지고 팔아먹기 위한 전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오늘의 가장 그 매매 동향을 주시해 봐야 되는 부분은 오늘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런 상태에서는 주가가 그죠? 상승하는 정배를 구간이 아닐 때는 지수를 당기기에는 조금 약간 역부족이란 말이에요. 역부족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외인들은 포지션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 포지션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아무래도 이제 뭐 말일이 되니까 윈도 드레싱도 있고 이러니까 주가를 좀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 매매 동향을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좀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움직이는 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은 이 이후에 지금 코스닥 시장이 800포인트입니다. 그죠? 지금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이 10배 차이라고. 시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배 수준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도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 7월을 맞이하면은 이 코스닥 시장도 이제 좀 봄이 오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중심에 있을 수 있는 분단이 여러분들께서는 뭐 2차전지나 바이오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실적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본장에서 반도체가 움직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역시 좀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그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나님 파트너님이 알려주신 전략 발판 삼아 다음 주도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 수익률 업시키는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애플이 맥북과 아이패드 가격을 최대 $300 전격 인상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급등한 메모리 비용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했다. 가격 인상 발표 직후 애플 주가는 6% 이상 급락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던졌다. 보급형 맥북 네오는 $100 올랐고 최고급 프로 모델은 $300나 치솟았다. 아이패드 역시 사양에 따라 최대 $200까지 일제히 상승했다. 팀 쿡 최고 경영자는 부품 가격 상승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고 공식 인정했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은 최근 3개 분기 동안 무려 4배나 급등했다. 온디바이스 AI 고도화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했던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마이크론 폭발 이런 단어도 쓰던데요. 그게 불러온 주식시장의 영향력, 우리가 오늘 또 진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론 실적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는데 시장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시켜 준 걸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예. 그 90% 이상 해소시켰다 봐야죠. 물론 실적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실적이 시장 예상 외로 높아진 것이 아주 중요하게 이 어떤 여러 가지 의구심을 해소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적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장기 계약 17건을 같이 했다.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한 시장의 시그널을 줬다. 무슨 말이냐면 장기 계약이라는 거는 3년입니다. 평균적으로. 3년 장기 계약을 17건 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졌냐면은 앞으로 3년간은 반도체가 무조건 부족하다. 그러니까 3년간 현재 실적보다 훨씬 더 실적 성장이 예고된다는 것을 시장에 확신시켜줬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런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고 지난해까지 누적 총 영업이익이 300조였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20조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간 누적했던 영업이익보다 단 1년 영업이익이 30년 영업 누적을 앞지른 게 올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추세가 앞으로 3년간은 확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던지고 어제 이제 주가 마이크론 실적 이후의 주가 오름세를 보면 저는 이 반등세가 물론 이 플렉츄에이션이 있겠지만 훨씬 더 안정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시장에 이런 의미를 던진 것이고 마이크론 실적에서 지금 또 뭐라 그랬냐면은 그 중기적으로 고객 수요의 네. 55에서 60%밖에 지금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여전히 40%는 공급 부족 사태에 있다. 이 40%의 공급 부족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아직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12배가 올랐거든요. 네. 아직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거시 메모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현재의 영업이익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던지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 구매 계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또 이제 공급망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가격을 유지시켜 주겠다라는 것도 또 확인해 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AI 시대에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은데 또 반대로 그 반도체를 원재료로 하는 기업들, 뭐 하드웨어라든지 뭐 네트워크, 빅테크 기업들은 원가 부담 구조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우리가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애플이 네. 그렇죠. 가격을 $300 올렸다는 거는 애플도 이제 못 견딘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가격을 동결시키면서 나름대로 시장을 지켰는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10배 이상 12배 오르니까 네. 못 견디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AI 내에 이제 창출되는 이익이 전방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방 반도체 기업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오르려나 이렇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완전히 구조가 됐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정도 오를 때도 우리가 지금 잘 기억해 보시면 시장에서 이거 거품 아니야? 버블 아니야? AI 뭐 이거 가는 거야? 계속 이 질문들을 반복했다가 오르고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몇몇 좀 굉장히 조금 빠른 그 전망을 내놓는 곳에서는 450만 원, 50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벌써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60만 닉스는 뭐 벌써부터 이야기 나온 것 같고요. 저는 요즘 뭐 밈이 돌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 가지지 않은 자 유죄라는 일이 돌 정도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SK하이닉스는 이제 ADR 상장 일정이 뭐라 그럴까요? 구체화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프리마켓에서 이제 300만 원 선까지 넘어서기도 네. 했는데 이제 정규장에서는 그 벽은 아직 못 넘고 있는 넘었어요. 상황이지만 네. 말씀해주다시피 뭐 400만 원까지 목표주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 그러니까 그게 좀 열려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300만 원 넘을까요? 넘어서 쭉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충분히 여력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음 2주 후가 실적 발표잖아요. 실적 발표가 되면 뭐 그건 당연히 넘을 것 같고 지금 마이크론이 영업이익이 84%예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폭발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37조를 냈잖아요. 근데 그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4조를 미리 뺐어요. 4조를 미리 성과급을 뺐다는 거고요. 준다고 인센티브, 실제로는 42조라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1분기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74% 5%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도 85%를 넘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ADR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자본시장의 돈의 한 60%가 미국 자본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조 달러를 당연히 넘어섰고요. 그럼 지금 2조 달러 그 육박 지경이 있는데 미국 자본시장의 돈을 아직 쓰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ADR은 그 물꼬를 터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준점을 상향시켰다. 지금은 2.5%니까 45조 정도밖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데 저는 훨씬 더 큰 물꼬를 트고 있다. 그러니까 ADR 상장 아마 삼성전자도 준비를 할 겁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다음 주에 아마 30일 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라든지 AI 투자에 대해서 청사진을 지금 발표를 한다는 예상이 돼 있는데 네, 뭐 1,000조 원대라고 뭐 그렇죠. 이런 얘기도 지금 단독 오늘 계산으로 삼성전자만 나오기도 천자가 했습니다. 나왔죠. 예, 단독 계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조달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영업이익 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ADR 상장은 단순하게 뭐 45점 사실은 시가총액 대비 큰 돈은 아닙니다. 네. 2,000조가 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 자본시장에서 직접 수급할 수 있는 그 바이패스나 물꼬를 하나 잃었다는 게 저는 더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의미의 플러스에서 지금도 저평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약간 더 평가가 상향될 수 있어서 뭐 다시 이야기 돌아오면 300만 원은 당연히 그냥 가볍게 뛰어넘을 것 같고요. 일부 정권사들이 이야기하는 400만 원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와, 그러면은 뭐 시세 폭발인데, 네. 그러면 뭐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뭐 400만 원 간다 그러면 뭐 코스피 만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는 많은데 기본 사실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12,000까지 나오기도 어떻게 했어요. 생각하신다면은 네.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1년 전에 코스피 2,500, 3,000일 때요.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의 영업이익이 200조였습니다. 200조. 예. 지난해 기준 예. 200조였는데 올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영업이익이 650, 700조입니다. 그러니까요. 3배나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딱 3배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은 1,000조쯤 됩니다. 예. 그러면 200조 곱하기에 4.5배니까 만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봐도 만은 당연한데 지금 수급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이게 멀티플레이어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여러 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생각해도 이게 실적 배수로 당연한 것이고 네, 네. 거기에 수급이 뒷받쳐지면 플러스 한 20, 30%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심플합니다. 네. 지금 당세는. 좀 우리나라가 이제 천조국 시대가 됐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거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인데 여러분 이제 키옥시 아시죠? 이게 예전에 도시바 메모리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본의 이제 낸드 플랫이 잘하는 그런 기업인데 네. 이곳도 ADR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트렌드가 미국 직접 상장하면서 거기에서 우물한 계열에 좀 벗어나자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삼성전자도 할 것 같다라는 느낌 있나 봐요. 왜냐하면 국내 증권사에서도 해외 투자 미팅을 했는데 네. 굉장히 관심이 폭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네. 저는 삼성전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 요청에 따라 할 것 같습니다. 키옥시아 말씀하셨는데 사실 키옥시아는
일본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키옥시아가 SK 거죠? 네. 네, SK 그룹 겁니다. AI의 이 지금 베라루빈, 엔비디아 베라루빈 넘어서 NPU, TPU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는 정확하게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곳입니다. 네. SK그룹에서 키옥시아를 그 당시 한 10조 가까운 돈을 주고 살 때 다들 멍청한 짓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부 비판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완전히 효자가 되어서요. 일본의 시가총액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자본시장의 50%를 가지고 있는 미국 자본에서 요청할 수밖에 없죠. 네. 그것도 우리 열어줘라. 네. 자본을 가야 되니까. 키옥시아가 들어가면 저는 삼성전자는 당연히 ADR 발행 수순으로 들어갈 것이다. 네. 뭐 미국 시장에서 원하겠죠. 네. 삼성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연초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SK 하이닉스가 약 400% 가까이 오를 동안에 삼성전자는 지금 220%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저는 삼성전자의 이력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ADR까지 포함하면. 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요즘에 참 분기점인 것 같아요. 뭐 대부분 SK하이닉스 더 잘 가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SK하이닉스 1차 밸류가 일단 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차익 실현해서 삼성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또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사실. 측면에서는 좀 네. 그런 면에 분명히 동의를 하고요. 네. 또 기술적인 측면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현재 AI는 엔비디아와 TSMC와 SK하이닉스가 삼각동맹으로 사실 주도를 해왔어요. 이 주도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나 지금 베라루빈 같이 GPU와 CPU를 합친 형태의 시스템으로 주도를 해왔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TPU나 NPU 같은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곳에서 TPU나 NPU 쪽으로 굉장히 빨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기술 변화의 의미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TPU나 NPU가 되면 지금 엔비디아 주도였을 때는 엔비디아와 HBM, TSMC 이렇게만 있으면 사실 됐는데 TPU, NPU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메모리 기업이 파운드리를 같이 하면 훨씬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AMD나 테슬라나 구글이 삼성전자와 요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요 부분이 시장이 조금 더 빨리 개화가 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독보적으로 빨리 앞서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이력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거기에다가 ADR을 합쳐지면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다른 국민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주의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리가 있네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데 TPU, NPU 이런 모멘텀 붙으면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쪽에서 가세하니까 훨씬 그게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한 기업에서 예. 메모리와 TPU, NPU를 같이 TPU 입장에서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같이 하는 기업이 이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쪽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TSMC 꽉 차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 30일 발표하는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하나 빠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패키징입니다. 패키징? 네. TSMC가 강한 이유는 대만의 패키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충청도 쪽에다가 패키징 공장을 지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까지 제가 합세해지면 삼성전자가 훨씬 가치가 있으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키징까지 만약 삼성전자가 잘한다면 천하무적이 되겠다. 천하무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연간 코스피가 이제 10,000 넘어서 최근 어제 보니까 뭐 어떤 증권사지 지금 증권사 이름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12,000포인트까지 막 이제 올리고 해외 증권사에서도 모건스탠리에서 그렇게 계속 이제 됐죠.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AI 이제 밸류체인 그쪽밖에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나. 계속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지금의 그 우리나라 현상은 단순히 AI로 대변된 현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보셔야 된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잘 보시면 1980년 이후로 빅테크 트렌드가 한 4번 바뀌었습니다. 네. 첫 번째가 PC의 혁명이죠.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90년 초반부터 2005년, 6년까지가
인터넷의 혁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2차 혁명 2차 같은 혁명이죠. 느낌으로. 예. 그리고 2008년부터 네. 스마트폰 혁명이 15년간 지속되었다가 지난 2022년부터 AI 혁명이 됐는데 앞에 3번 정도의 혁명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부분 종속 변수였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장 내에서 그냥 디바이스 공급자로 반도체 공급하고 디스플레이 공급하고 배터리 공급하는 공급자였는데 네. 이 AI 시대는 다릅니다. 저희가 풀 스택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로서 헤게모니를 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반도체 이쪽만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이 헤게모니를 잘 잡으면 저는 제조업 전반으로 이 온기가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떤 대세의 흐름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서 저는 그렇게 바뀌었을 때 그 다음은 뭐 어떤 섹터에서 조금 더 온기를 받을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쪽으로 추종해 가시면 훨씬 더 다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던 게 기후였던 것 같아요. 네. 너 메모리 멘트치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섹터에서도 좀 따라와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강국이 이미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얼만큼 투자를 선점할 수 있는지 그 여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최근 2차 전지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곤 있긴 하지만 그쪽으로는 수급이 이제 덜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아직도 877이니까 1000 다시 못 넘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서 완전히 이게 양극화됐다고 해야 되나? 쏠려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한번 주가 출렁을 했잖아요. 그때 외신을 좀 보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텐데 전 되게 재밌는 현상을 봤습니다. 네. 제가 그날 새벽에 뉴욕타임즈를 봤는데 정말 전에 없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이 12% 빠졌을 때 뉴욕타임즈가 뭐라 썼냐 하면은 코스피가 12% 빠졌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나 미국의 S&P 500이 빠질 것이라고 기사를 썼어요. 우리 거 보고 거기가 연동되는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송 오래 했지만 네. 대부분은 네. 미국 시장 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밖에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한국 시장 동조화를 미국 시장 얘기하고 있네요. 헤게모니가 바뀌었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면 그때 우리가 출렁일 때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스페이스X 상장이었어요. 네네네. 스페이스X 상장이 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우리 걸 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불확실성이 심하지만 미국의 자본시장과 굉장히 밀접도가 이전과 다른 형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중요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문법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들면 그 이야기겠고 또 하나는 미국 국채가 4% 넘으면 이전 같으면요. 3년 전이었으면 우리나라 한 20% 빠져야 됩니다. 네. 안 일어났어요. 이 여러 가지 현상이 무슨 의미냐면 이전의 문법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코스피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수급도 바뀌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그런 면으로 섹터를 보셔야 되고 현재 여러 섹터의 이 K성장 구조는 한동안 가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I의 인프라가 조금 더 깔리면 이것도 좀 다른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접 이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트레이더들을 만나보면요. 최근에 굉장히 저는 흥분해 있구나, 이분들이 이 생각을 드는데 그만큼 잘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흥분돼 있다는 거는. 굉장히 뭐 수익률을 일찍 달성했다는 얘기면서 굉장히 막 얼굴 표정도 좋고 이러시던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거를 좀 볼 수는 있었던. 굉장히 달라졌고요. 네, 네.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느끼는 거는 이전의 문법으로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만의 문법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지수들,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거꾸로. 네. 당연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글로벌 자금 수급 위험 회피 지표도 이제는 많이 좀 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변동성이 좀 심한, 현재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문법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로 예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마켓나우 2부나 이제 머니코드 하면서 정말 많은 리포트를 보는데 그중에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좀 본 게 올해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나온 이제 데이터인데요. 일간 수익률 기준으로 코스피가 S&P 500에 비해서 4배 정도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올해 들어서 뭐 사이드카, 뭐 매도 사이드 이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하기도 한데 하반기도 이럴 가능성이 높을지 그럼 우리는 어떤 매크로 변수에 주목하면서 이 시장을 봐야 될지 큰 그림 한번 좀 그려주시죠. 예. 하반기에도 저는 이 추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면.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또 변동성이 심한 이유는 레버리지 ETF가 또 큰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사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현상은 그래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그래도 저는 봐야 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를 좀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미국 테크 기업 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미국 테크 기업 내도 단일 종목 ETF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보는 것도 조금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저렇게 움직이구나, 우리 이렇게 움직일 것 같구나. 이 정도를 보시고 조금 움직이시면 좋겠고 이런 현상은 저는 하반기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주근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드린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고민이신 내용이실 것 같아요. 오늘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도 파이팅해서 네. 천조국 시대 대한민국 네. 투자하시는 분들 승률이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조금은 엇갈리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낙폭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이 힘을 내면서 낙폭을 모두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 일제히 4%에서 5% 가까이 밀리면서 현재 시간 지수도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8,546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안팎의 하락을 가져갑니다. 장중에 낙폭을 거의 회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장 대비해서 14포인트가량 하락한 873포인트 지나가는데요. 시총 상위단 안에서 제약 바이오주들은 쉬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하게 두 자릿수 상승 탄력 붙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 나타납니다. 개인의 2조 6천억가량의 강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지만 지수 자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기관의 순매도와 함께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은 2조 3천억가량, 기관은 3천억가량 팔면서 시장을 이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의 순매수만이 뒷받침됩니다. 외국인은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기조를 바꿨고요. 약 160억가량 소폭 순매도 중인데 외국인의 방향성 어떻게 바뀔지 장 마감까지 잘 지켜보시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700억가량 순매수 유지 중입니다. 개인은 1,7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548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최근 들어 계속해서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오늘도 1,448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전장 마감 대비해서 9원가량 오르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여전히 고환율에 대한 부담감 속에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미국에서 반도체 적층 세라믹 콘덴서 MLCC의 상장지수 펀드가 출시될 것이라는 소식 속에 오늘 삼성전기의 편입 가능성이 부각되며 주가가 오름세를 보입니다.
미국 운용사 라운드힐은 지난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MLCCN 인쇄회로 기판 ETF의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일은 8월 31일로 상장 승인을 받으면 9월 즈음에 출시가 됩니다. 라운드힐은 증권 신고서에서 아시아 주식의 상당 부분을 투자한다고 예고했는데요. 이에 따라 무라타에 이어 MLCC 글로벌 점유율 2위인 삼성전기의 편입이 유력하다는 기대감이 나타납니다. 사업 성장성의 증권가에서는 연일 우호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전날 현대차증권은 삼성전기의 목표가를 280만 원으로 높여 잡았는데요. 차세대 기판 기술로 주목받는 인베디드 PCB와 또 글라스 코어 기판 분야에서 삼성전기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기판 관련주 일제히 동반 상승 중입니다. 시장이 빠지지만 기판은 좋은데요. 삼성전기 1.6%가량 오르면서 203만 1,0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LG이노텍도 1%가량 상승으로 움직였었는데 현재 시간 0.2%가량 소폭 약세,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95만 1,000원 선 지나가는데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주가도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10만 9,800원 선, 기판 관련된 종목들 그 안에서 대덕전자가 1.4% 가까이 오르면서 13만 5,800원 선 지나갑니다. 장 초반 상승보다는 상승 탄력이 둔화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판주들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등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만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오늘 발표 숫자가 낯설 것이라면서 초대형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호남과 충청권에 수백조 원이 투자되고 전후 공정을 망라한 반도체 클러스터와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호남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튀어오릅니다. 광주 신세계는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일종 고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52,900원 선 거래됩니다. 마찬가지로 금호건설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호남 투자와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한가 도달했다라는 점 확인되고요. 6,630원 선 거래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마토건도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6,68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AI 산업 확장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글로벌 전체 D램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매출액 기준 글로벌 전체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로 1위, SK하이닉스가 2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일반 D램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HBM에서 강세를 보인 SK하이닉스가 전체 D램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작년 3분기부터 AI 산업 확장과 함께 일반 D램의 수요까지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HBM 시장만 분리해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점유율 58%로 1위를 지켰고요. 삼성전자는 21%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점점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4를 세계 최초로 납품했기 때문에 향후 점유율 격차가 더 좁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반도체 투톱의 주가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됩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매물 출회로 삼성전자는 5% 가까이 하락하면서 일중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34만 500원 선 지나가고요. SK하이닉스 주가도 280만 원 선 내려놓으면서 5.31%가량 급락, 27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강합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하게 올라와주면서 특히 장비주가 좋은데요. 원익 IPS 시총 5위권으로 안착했고요. 13% 넘게 급등하면서 17만 5,1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코스피의 낙폭이 큽니다. 반도체 투톱이 5% 가까이 밀리고 있고 지수 자체적으로도 4%가량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도 사이드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장후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약세 보이면서 고수들 빠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제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망은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55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 420만 원까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새롭게 나왔고요. 고수들도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저가 매수세 붙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종목들 일제히 빠지면서 오늘 고수들 저가 매수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저가까지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략까지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요새 주변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일단 가야지 다른 종목들도 오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말고 좀 주목해 볼 만한 테마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그 워딩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야 다른 종목이 간다는 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그룹에 국한된 얘기면 맞는데 그 이외의 얘기는 지금 계속 며칠 얘기 드렸는데 잔인할 정도로 지금 쏠림 현상이 심해서 다른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르면 그들만 오르지 다른 종목은 하나도 오르지를 않은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물론 그게 맞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룹에 국한된 얘기여야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니면 지금 뭔가 잘못된 얘기인데요. 왜냐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가고 있죠. 지금 그 10위 안에 많이 보여드렸는데 10위 안에 있던 조방원의 대표주들 있잖아요.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이 조방원의 대표 종목들이 다 10위 밖으로 밀렸거든요. HD 현대중공업 10위, 14위 두산 에너빌리티, 16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조방원의 대표주자 3인방이 다 10위 안에 있었어요. 한 2달 안팎으로 보면. 근데 다 10위 밖으로 밀렸고 그 자리에는 전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주만 들어와 있습니다. 10위 안에 현대자동차 6위, 9위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삼성, SK 하이닉스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들만의. 지금 이게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삼성전자 26.67, SK 하이닉스 26.46입니다. 지금 비중 0.21 차이로 지금 1, 2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3전이 1등입니다. 서로가 1, 2위를 수성하는 게임이고 지금 삼성생명, 삼성물산, SK스퀘어, 지주회사 SK까지 지금 모두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회사들입니다. 지주회사 SK도 지금 11위까지 올랐어요. 조금 있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10위까지도 갈 수 있는 지금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지금 그들만의 리그였고 오늘은 지금 뭐 다 같이 하락을 하니까 또 다 같이 하락을 하는 건데 뭐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코스닥 쪽으로 조금 낙수 효과가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것도 낙수 효과라고 할 수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보면 미국 시장도 지금 나스닥이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램리서치입니다. 자,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스닥의 기술주도 있고 유통주도 있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종목도 있고 근데 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갈까요? 반도체만 강하고 이른바 비반도체 기술주들은 다 빠지는 거죠. 그게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엔비디아는 빠지고 그렇죠? 애플은 빠지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만 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어떤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또 강했던 거는 뭐냐? 이건 시혜가로 빠지는 거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가 무려 15%가 가량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어제 또 역사상 신고가를 갔거든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램리서치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와 반도체 장비주들만 초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이죠. 그게 그대로 지금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에 보시면 5위의 코스닥에 5위의 원익 IPS가 12.83% 오르죠. 7위의 주성 엔지니어링이 1.92% 오릅니다. 얼마 전까지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시가총액 1위였는데 원익 IPS가 다시 위로 올라왔어요. 자, 그다음에 지금 테스, 유진테크 이렇게 18위의 유진테크가 9.78, 21위의 테스가 16% 급등입니다. 이 4대 장비 업체라고 불리는 게 모두 증착 장비에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어제 장비 회사 중에 가장 많이 미국장에서 올랐죠. 그게 증착 장비의 제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착 장비 4대 업체가 오늘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흐름은 어제 그 반도체 장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급등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로 마커하고 갈아내고 이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 그다음에 지금 테스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하나마이크론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PSK랑 PSK홀딩스가 급등하고 있죠. 이거는 PSK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립 장비라고 감광액을 벗겨내는 장비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HBM과 연관되어 가지고 리플로우 장비라고 지금 그 다리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미로 누르는데 통째로 통에 넣고 누르는 다리미 장비 같은 거죠. 근데 VM이 또 15% 급등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검사 장비입니다. 자, 이게 식각 장비죠. 그래서 랩리서치랑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TSN은 검사 장비고, 이런 지금 장비 회사들 위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제 미국장 장비 회사가 급등한 거랑 연관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거래소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등을 했으나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다. 반대로 됐어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하고 그런 식으로 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야 다른 종목이 오른다는 거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룹주만 오른다. 이거에 관련되어야 맞는 말이고,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장비 회사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야 오른다. 이게 맞는 거지만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또 반대로 움직이니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도깨비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르니까 나 다 사야지. 그러면은 지금 큰 코 다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쏠림 현상이 강화돼서 반도체 투톱이 오르더라도 다른 종목들로 매기가 펼쳐지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SK는 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한가까지 직행했는데 그러면서 고수들 수익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반도체 소부장단이 일제히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원익 IPS와 테스, 심텍은 장중에 두 자릿수 급등세를 시현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거의 반도체 소부장단에만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오늘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해서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원님.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주면서 반도체 소부장단도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코스닥을 좀 끌어올려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더 많이 올라와야죠. 왜냐하면 지금도 코스닥이 마이너스인 이유가 반도체 소부장이 시가총액 상위에 더 올라와야 돼요. 아까 원익 IPS가 5위였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7위였죠. 그런데도 지수는 빠지죠.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바이오랑 로봇이 있어서. 지금 알테오젠 자리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지수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 더욱더 많이 소부장이 시가총액 상위로 올라오면은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아직은 힘이 모자르네요. 오늘 저렇게 반도체 소부장이 다 올라도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거를 보시면 아직도 비중 자체가 모자르다. 자,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래서 뭐 그건 또 오늘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코스닥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2부 리그잖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2부 리그여서 1부 리그로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잖아요. 코스피로 가고 싶어서 안달난 종목들이잖아요. 다들. 예전에 아시다시피 셀트리온도 그랬고 하나투어, NC소프트 전부 코스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코스닥에서 키워놨더니. 지금도 그 정부에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이렇게 소외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 반도체 장비가 미국장에선 올랐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일본하고 같이 열리고 있는 장에서는 사실 유리할 게 없거든요.
지금 도쿄 일렉트론이 도요타 자동차 시가총액을 제쳤다고 했죠. 도쿄 일렉트론은 세계 4대 장비 업체입니다. 이 지금 도쿄 일렉트론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밴테스트라는 이 후공정이에요. 검사 장비 만드는 업체인데 HBM도 검사합니다. 근데 이게 10%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기판주의 무라타 제작소. 아까 얘기 들으셨죠. 이게 1위라고 MLCC. 이것도 6% 가까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에 좋을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부장이 코스닥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일본 시장하고 달라서. 오늘은 그러니까 코스닥이 이불인데도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그걸 다행이라고 여겨야죠. 자, 이제 이 종목들만 보겠습니다. 원익 IPS, 그다음에 테스. 그게 어떤 라인에 있는지 아시면 돼요. 테스, 그다음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를 우리나라 4대 장비업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반도체 4대 장비업체 증착 장비에 몰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VM이라고 하는 업체 있죠. 이게 식각 장비 만드는 업체입니다.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고, 그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PSK 이것만 하면 PSK 홀딩스 이것만 보시면 돼요. PSK 홀딩스는 디스컴 장비랑 리플로우라고 후공정 HBM을 만들거나 뭐 이럴 때 찌꺼기를 처리하고 눌러주고 이런 장비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 나누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흐름이 다 좋습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전날에 좀 크게 오른 만큼 오늘 3.9% 하락합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4%대 하락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하게 받쳐주는 모습이고요. 금융 3.9% 하락하면서 이 지주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약세 흐름 보입니다. 다만 이 운송물류가 2.5% 하락하고 2차 전지도 2.6% 현재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반도체 호남행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업이 함께 모여서 이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쪽으로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지역에 있는 이 건설사 쪽이 오늘 상한가 달성한 종목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무려 300조 원을 들여서 전공정, 후공정 공장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센터, AI 데이터 센터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반도체 투자에 관련한 또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오는 월요일에 구체적으로 좀 회의를 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하고 있는 남아토건 같은 종목들이 지금까지 건설 관련 모멘텀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는 기업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단발성 퇴바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건설이 최대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린다면 좀 장기적으로 잠재력이 있다고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움직이는 현대건설, 삼성 E&A, 그다음에 뭐 대우건설, GS건설 이런 것들은 그 중동 그 재건 관련해서 재건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었고 또 원자력의 중동에 대한 레퍼런스들이 있고 지금 그 소형 원전 있죠.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엮인 건데 남아선업 남아토건은 단지 그 지역에 지분이라던가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오르는 약간 단발성 테마로 봐야죠. 물론 지금 뭐 광주가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전라도 쪽이 뭐 거기서 맨날 그 얘기 나왔잖아요. 우리는 왜 이케아도 안 들어오고 스타필드도 안 들어와. 지금 스타필드 광주를 정영진 회장이 조성 중인데 하필이면 그거 스타벅스 이슈 터져가지고 지금 민심이 좋지가 않아요.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그 광장 뼈저린 데를 지금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신세계 정용진 회장 붙었고 그리고 오늘은 또 누가 나왔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호남에 투자한다고. 그리고 얘기 나오면서 이게 그냥 대체 투자가 아니라 정말 수도권에 용수가 부족해서 호남에 신규 투자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지금 대기업들이 붙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긍정적이죠. 유통에 스타필드가 붙고 반도체 삼성전자가 붙는다.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세계가 지금 엄청 떴잖아요. 신세계가 지금 이번 연도에만 221.77%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역사상 신고가를 갔거든요. 근데 광주 신세계라고 따로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이게 약간 후발주의 지금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신세계의 그 어떤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15년도에 광주 신세계가 76,900원이라는 최고점을 찍고 그다음에 11년 동안 밑걸음을 쳤거든요. 뒷걸음을. 신세계랑 똑같죠. 그러다가 신세계가 파격적으로 부활을 했는데 광주 신세계는 지금 이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려볼 만하다.
왜냐하면 신세계라는 업체와 광주 신세계가 지역만 다르지 어차피 신세계 백화점이기 때문에 신세계 백화점이 지금 오르는 배경이 뭡니까? 자산 가치의 상승 때문에 가서 많이 지금 쇼핑을 한 거잖아요. 이게 신세계고 신세계 보면은 2006년도 그다음에 2017년도 그 고점들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지금 80만 원 가까이 가버렸잖아요. 이런 모습을 결국에 똑같은 기업인데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지금 저평가 받는 거죠. 지방백화점이란 이유로. 근데 여기서 지금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세계가 계속 저런 식으로 올라주면은 얘도 지금 8만 원 돌파해서 역사상 신고가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신세계 같은 이런 신세계라는 모태가 급등하는 이런 배경이 깔린 업체들은 조금 더 중기적으로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테마로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업종들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뚫고 이번에 이 바이오 USA 2026을 계기로 좀 강세 탄력이 붙었습니다.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 이 미국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반사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 보이면서 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관련 수주 계약 소식도 알려지면서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관련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다만 오늘은 하락 전환한 종목도 많고요. 특히 리가켄바이오 관련해서는 국민성장펀드의 이 제약바이오 직접 투자 1호로 선정이 되면서 5천억 원 가까이 투자를 받는다라는 호재가 알려졌지만 현재 한 자릿수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호재가 있어도 이게 좀 한계치인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개별적 이슈를 좀 따라가야 하는지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누가 봐도 반도체에 비해서 바이오가 많이 식어버렸죠. 자, 지금 바이오 오늘도 그런데 아침에 시초가에 엄청 좋다가 다 패대기를 쳐가지고 지금 또 오늘 속임수에 당하신 분들은 내가 내 손을 진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지경이에요, 지금. 그렇죠? 좀 짜증이 날 텐데 지금 알테오젠하고 지금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 이 지금 4대 기술 플랫폼을 수출하던 업체의 단일 대우가 완전 깨졌습니다. 지금 그 업체들이 다 10위 안에 있었거든요. 지금 알테오젠 빼고 다 밀려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죠? 다 밀려났어요.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3개가 10위 밖으로 다 밀려났고 알테오젠이야 워낙에 시총을 높여놨기 때문에 1위 자리를 유지하고는 있죠. 근데 지금 그게 깨진 거죠. 아까 저기 코스피랑 똑같네요. 조방원이 10위 안에 있을 때랑 지금 밀려났을 그 분위기랑 지금 바이오도 똑같잖아요. 지금 알테오젠만 남아있지 다 밀려났고 지금 HLB랑 코롱 티슈진이 남아있는데 얘네들 모델은 기술 플랫폼 수출하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 업체잖아요. 원샷 원킬. 이건 신약 개발 안 되면 끝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 상위엔 있으나 우리나라를 주도했던 우리나라의 K바이오의 모델을 성공 모델을 창출한 그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 살아나야 돼요. 나머지 그러니까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이 다시 10위 안에 진입을 해야 되죠. 그래야 분위기가 살거든요. 바이오는 분위기니까요. 그리고 이 다른 게 미국은 제약 바이오 좋거든요. 지금 미국 지수 중에 좋은 게 딱 두 개잖아요. 다우 지수가 전통주로 조금 좋고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혼자 발군의 활약을 보이고 있잖아요. 머크 같은 종목, 다우 지수에 있는 이런 종목 지금 신고가 직전입니다. 역사적 신고가 직전이고 에브비라는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 갔어요. 지금. 여러분 엘러간의 보톡스 다 맞으시잖아요. 엘러간이라고는 안 하지만 보톡스를 다 맞으시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회사가 에브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이 세계 최고의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영향을 받기에는 지금 역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테오젠 제외하고 나머지 시가총액 그 11위, 12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죠. 다시 보시면 12위에 리가켄바이오, 13위에 ABL 바이오, 19위 펩트론. 얘네들이 다시 10위 안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와야 분위기가 신명 날 텐데 아직은 그런 발자취가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전략 같이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뭐 코스피 급락에 매도 사이트가 또 발동이 됐고 금요일 시장에 던지는 시장의 화두를 우리가 좀 잘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정 팀장 모셨거든요.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좀 대하다 보면 이제 멀미가 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뚜렷한 이거 아닌 이것이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계속 들고요. 네. 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 네, 요즘 시장 정말 재미없죠. 너무 이제 뻔한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너무 좀 쏠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나오는 질문도 그럼 대체 이제 코스닥은 언제 가느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거의 수렴이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같이 이제 나오는 패널들도 할 얘기가 점점 없어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이 소위 말하는 전자 닉스가 쉬어가는 날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 좀 다채롭게 이런저런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전익이 빠진 날 같이 또 빠져버리고 오히려 더 빠져버리는 오르지 못했던 소외주들이 더 이제 낙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점점 이제 시장의 얘기거리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지금 반기 말, 분기 말이 어떤 시점적인 특징이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선현물 수급에 따른 또 리밸런싱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윈도우 드레싱을 위한 이제 그런 좀 매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ETF의 편입의 어떤 비중을 조절하는 이제 그런 좀 마디가 되고 이게 또 일반적인 어떤 뭐 월말이나 분기말이 아니라 반기말이 되다 보니까 상당 부분 변동성을 키워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크더라도 뭐 적어도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금리 인상에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좀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명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환율은 뭐 제가 볼 때는 1,500원에서 1,600원 사이에 어떤 고환율 체제가 굉장히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리어닝 시즌 과연 개별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좋은 실적을 냈느냐가 어떤 좀 시장의 관심사로 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순서로 가다 보니까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이렇게 말씀을 조금 반기시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시장의 쏠림이 완화되기보다는 이런 상태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역시 시장은 어떤 실적의 신뢰가 높은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계적인 대안을 또 찾기 위한 그러니까 소위 전자 닉스 외에 다른 쪽에서 기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관심도 존재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전자 닉스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라는 좀 불편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M7이 존재하잖아요. 네. 매그니피센트 7이라 그래서 빅테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워낙 쏠리다 보니까 S7이라는 좀 단어가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SK 스퀘어, 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삼성물산까지도 이제 이 종목을 제외하면은 뭐 오늘은 좀 다른 이제 그런 국면으로 좀 가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 않나. 낯선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실적만 뜯어놓고 본다면 그리 또 잘못된 현상도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딪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쏠림을 이렇게 완화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가기보다는 시장을 있는 그대로 좀 추종할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면 오늘 같이 좀 하락하는 날 비중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관련된 그런 종목의 비중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좀 더 적합한 뭐 의사의 결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빅2 종목에 100%의 비중을 실어놓고 좀 연말까지 좀 중장기 흐름으로 끌고 가셔도 저는 뭐 적어도 시장에서는 소외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또 뭐 맨날 반도체 말씀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뭐 월말, 분기말, 반기말인 이 시점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금 다른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쪽이 어딘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는 시장 전반적인 그런 평을, 그러니까 중론을 얘기해 보면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밀리더라도 갈 거다. 네. 이게 맞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예. 못 갈 거다라고 이렇게 또 반문을 해보면 네. 못 갈 이유는 또 없습니다. 여러 네. 가지 재료가 시장 전체의 어떤 재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저는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바람을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쏠려 있는 현상을 쫓아가는 게 훨씬 더 모범 답안에 가깝다라고 좀 불편한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뭐 엊그저께 나왔었던 그런 이제 그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왜 그렇게 눈치를 봐야 되느냐. 근데 좋은 그런 좀 뭐 미리 보기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프리어닝 시즌은 훨씬 더 화려할 가능성이 뭐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시가총액 1, 2위가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상을 보면 실적 외에 이제 다양한 그런 재료들이 우리 시장에 좀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일각에서는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바뀌면 시장이 다 온 거다 뭐 이런 좀 그 주장도 있기는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땐 그건 약간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까지는 강세장의 유통기간,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단어인데요. 강세장의 유통기한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위스퍼링 넘버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길거리 스트리트 컨센서스가 90조를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1조의 영업이익을 버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보다 좋은 실적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 기업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80조가 넘는 주주 친화책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좀 제시를 했고, SK하이닉스는 당장 이제 ADR 상장이라는 어떤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고,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반도체 팹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또 그림을 좀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종목의 재료가 이 다른 종목들의 어떤 재료보다도 현 시장에서는 혹시 우월하게 또 훨씬 더 투자자들한테 좀 임팩트 있게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다행인 게 코스닥 쪽에서 이제 좀 낙수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소부장 쪽에서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 이제 반도체 팹 증설, 뭐 신규 투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면서 역시 이제 소부장 쪽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그래도 떠받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코스닥도 오늘 만만치 않게 빠지거든요. 거의 네. 3% 넘게 가까운 이제 그런 하락을 좀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에 따른 좀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갸웃하게 될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반도체의 랠리 자체는 뭐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두고 보신다면 지금 오늘 소부장의 어떤 흐름 좀 더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쪽에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또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하루하루를 이렇게 뜯어보면 정말 좀 대응하기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난 4분기에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또 3월 달에 있었던 전쟁 상황을 또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뭐 지나고 나면 또 못 견뎠었던 뭐 그런 또 변동성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반도체 강세장 지금의 쏠림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고, 오늘 같이 이런 좀 이렇게 조정이 나름 좀 나오는 날에는 비중이 없는 분들은 이쪽에 좀 비중을 늘리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 그런 스탠스로 접근하시는 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확정에 거의 가까운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 더 빠른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아쉬운 게 이제 코스닥 쪽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일중 차트에서 보면은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도 그렇고 뭐 금리 인상되면 사실 이제 성장주에는 직격탄이잖아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들. 그리고 워낙 이제 반도체에 쏠려 있다 보니까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1000포인트 정도 하고 있을 때 코스닥이 뭐 개인적인 목표치는 1500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거기에 맞는 이러이러한 또 좀 논리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1000포인트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코스닥의 소외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뭐 제 개인적인 어떤 흐름으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7월 달에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모습, 뭐 1000포인트 회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제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1500포인트 이상의 그런 좀 시세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지금 제도로는 좀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닥의 전 종목이 50%가 오르면은 한 1300, 400포인트 정도 되는 거잖아요. 1400포인트 정도.
그런데 과연 이 코스닥 종목들이 50%에 오를 만한 이제 그런 힘과 수급과 모멘텀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제도 하에서는 1,500포인트를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한계에 좀 부딪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일단 1,000포인트로라도 좀 회복을 해놓고 거기에서 어떤 제도나 또 다른 모멘텀을 타고 또 수급적인 또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영향을 타고 조금 이제 올려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하나 둘씩 종목을 공개하면서 네. 수급 유입에 따른 이제 그런 좀 가능성을 좀 비춰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방향성에서 대차도주표의 축소를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자체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저와 비슷한 생각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로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좀 코스닥이 반등, 그 1,000포인트 이상, 1,200, 1,300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 그리고 이런 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직격탄을 맞게 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후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저는 뭐 3분기 중후반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8월 중후반 정도는 돼야지만 반등이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상승을 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곳이 뭐 반도체 소부장 외에는 바이오도 크지 않고 뭐 2차 전지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타의 뭐 이런 뭐 엔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 회복까지는 어쨌든 뭐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무게감을 좀 덜어놓기 위해서는 지금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는 정부의 정책들이 중첩돼서 나타나고 그게 한두 개씩 시행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이 돼야 되는데 그런 좀 정책이 나오고 그게 실행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1,000포인트 정도까지는 7월 달에 좀 맞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상승으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시차를 두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한 8월 중후반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닥은 7월 달 뭐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닥을 이끄는 코스닥의 주도 섹터이고 주도 종목이기 때문에 1,000포인트를 만드는 그 시점까지는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 위주로 코스닥이 그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위주로 코스닥을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라라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완전 이제 6월 말에서 초로 가는 길목 있잖아요. 어떤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이건 뭐 저 혼자만의 외침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 뭐 좋다, 뭐 주변에서도 좋다, 뭐 레포트 좋은 거 나오고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도 시장 자체가 여기에 수급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기는커녕 오히려 뒤로 후퇴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원전과 전력기기 쪽이 실적과 그리고 최근에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좀 반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원전과 전력기기 중에서도 전력기기 쪽이 조금 더 빠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개인적인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력기기 3총사를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 마이너스 7%대고요. LS 일렉트릭도 7%대, 효성중공업도 마이너스 6%대.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거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무한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2인자 보조 엔진으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할 때 함께 올라갔었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이제 그런 섹터를 좀 선별을 하다 보니 이제 요 섹터를 좀 보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원전 쪽은 조금 힘이 빠진 상황이에요. 한미투자특별법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다소간 힘이 빠진 모양이고요. 다음 수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원전 쪽은 조금 이제 느슨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전력기기 대형 변압기 빅3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확산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나올 그런 섹터라고 좀 보고 있는 게 HD 현대일렉을 비롯한 이제 요 섹터는 아직까지도 이런 좀 병목 현상의 중심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고 환율도 굉장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증설 효과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그런 신뢰성도 굉장히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빅2 외에 어떤 확산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전 이쪽에서 좀 비롯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뭐 강점은 있습니다. H현대일렉트릭은 증설이 가장 먼저 좀 시행된 이런 부분이고요. LS 쪽은 역시 꾸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효성은 충분한 그런 조정을 받았고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세 종목들 중에서 가장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복되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반등하면 뒤따라서 반등하는 그런 패턴도 그동안 좀 보여줬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또 쉬었기 때문에 저는 뭐 프리어닝 시장이 점점점 기업의 실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7월부터는 반도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가장 먼저 뒤따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해서 오늘 뭐 전력기기 섹터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누차 강조해드렸지만 7월은 실적 싸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호실적,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기업들 선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 관련해서 특징 종목들 소식 전해드립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합동회의를 열어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소식들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함께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이 광주 전남의 클러스터 단지를 개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무려 이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 들어가 있고 AI 데이터 센터까지 좀 합쳐져 있는 반도체 단지를 만드는데 3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현재 경기도 용인에 있는 이 클러스터 조성 계획 이후 무려 7년 만에 이루어지는 계획입니다. 이 증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6개 팹에 360조 원을 들여서 30년 하반기부터 일부 가동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3개 팹에 600조 원을 투자하는데 2027년부터 한 대 이 팹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 7월 10일에 이루어질 나스닥 상장 ADR 관련해서 자금 조달처로도 언급이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상장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캘린더 통해서 클러스터 일정 보겠습니다. 25일에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반도체 포함해서 구체적인 지방, 이 투자 규모를 확정하는 상황이었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청와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에 대한 이 회의를 여는데 전영영 삼성전자 부회장도 참석을 하고 이 전문 경영진들이 참석을 해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30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광주를 방문합니다. 협약식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7월 1일에 이제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현재는 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어제 급등한 만큼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 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가 2027년 이후까지 이루어질 거다라는 마이크론 CEO의 전망이 이어진 만큼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습니다. 일단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삼성전자 58만 5천 원 선까지 높여 잡았고 노무라증권은 59만 원에서 67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올투자증권이 420만 원을 제시한 상황
상황이고요. 노무라 증권도 500만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잠정 실적이 7월 초에 이 6일 있는 주로 가장 많이 점쳐지고 있고 잠정 실적의 확정 실적까지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관련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까지 급등을 했죠. 특히 지주사인 SK가 장 막판에 20% 이상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는 27% 가까이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모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52% 하락하면서 84만 4천 원 선의 거래 이어가고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부각되면서 최근 올랐는데 오늘은 4%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7.6%, SK하이닉스 8%대로 4, 5%가량 하락해서 점차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SK스퀘어는 10.85%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삼전닉스 급락 때문에 코스피가 6%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실적 싸움 본격적으로 잘 하셔야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